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전 국민이 우리처럼 조울증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저는 24년 차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우고요. 네, 저는 그 조우와 함께 살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둘이 방송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어떤 걸로 같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 커밍아웃을 한 국내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 국내에도 조울증을 밝힌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연예인 중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듯이 자신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히거나 우울증 또는 조울증을 치료 중이라고 밝힌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장근석 씨라고, 이분은 한류 스타로 유명하죠. 이 장근석 군이 군입대 신체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서 지난 여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였는데요. 네, 맞아요. 입대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장근석 씨가 4급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조울증으로 몇 해 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밝혔죠. 아, 네. 그때 장근석 군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속사에서 어쩔 수 없이 병을 밝히게 된 경우인데요. 오랫동안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양극성 장애는 일반인들에게 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죠. 뇌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반대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가라앉은 우울증이 모두 나타나는 정신장애입니다. 조울증 환자는 2013년 7만 1627명에서 2017년 8만 636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 앞에 노출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국내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2008년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 최진실 씨가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울증과 각종 루머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최진실 씨를 이제 애도하면서 함께 드라마를 찍었던 손현주 씨는 연예인들은 정신과 치료조차 쉽지 않다. 많은 연예인들이 심적 고통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알려질까 봐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예지원 씨는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정신과를 찾고 싶지만 주위의 눈길이 따가워 쉽지 않다. 할리우드의 스타들처럼 한국의 배우들도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울증이 일반인들보다 연예인들의 발병률이 더 높다고 나올까요? 1996년 제미슨의 연구에 따르면 시인의 50%, 음악가의 38%, 화가의 20%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트네요. 네, 그렇죠. 이런 정신병리는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 연기자들, 작곡가들 등 연예인들에게 작업에 영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극명한 대중의 사랑과 질타를 받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가수 임재범 씨인데요. 2011년도 MBC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직접 6에서 7년간 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짧게 밝히며 눈물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탑스타죠. 손예진 씨도 2013년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현재 조울증 상태에 있다. 지금은 조증인데 순식간에 우울증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손예진 씨가 조울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국내 몇 안 되는 탑 여배우인데 그렇게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하는 연기를 하면서 또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연예인이 자신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다는 거가 자신의 이미지상 그것을 밝히는 거를 꺼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용감하게 밝혀준 것이 참 대단하네요. 본인 입으로 조증 상태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라디오를 하다가 조증인 상태에서 좀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그 뒤로 그거에 대한 기사라든지 후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저희 추측으로는 소속사에서 막은 게 아닐까. 왜냐면 손예진 씨가 지금 최근에도 영화를 많이 찍었고 뭐 작품 수상도 많이 했고 여자 배우들 중에 탑으로 주연을 맡는 영화계에서 얼마 안 되는 배우거든요. 네, 굉장한 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니 왠지 좀 동질감이 더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임재범 씨도 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이분이 TV에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조울증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경조증이라고 해서 가벼운 기분 장애 같이 약을 먹으면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좀 굴곡이 심한 분들, 우울증일 때와 조증인 상태에 그런 커브가 심한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방송 활동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어렵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뭐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서도 조울증이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서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 신비주의 배우인데 그분도 조울증이 심하다고 하시네요. 네. 네. 저희가 누구라고 밝히면 명예훼손으로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밝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양극성 장애 조울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네요. 네. 이렇게 연예인 분들이 자신의 조울증을 밝힐 경우 많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질병이라는 게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죠. 그리고 특히 조울증 같은 경우는 요즘 뉴스나 이런 곳에 정신질환 환자분들의 그런 살인 사건, 안타까운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두려움, 무지함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배우인 경우 조울증을 갖고 있을 때 활동에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조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영화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뭐 몇 개월의 기간, 몇 년의 기간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추측으로는 조증인 상태에서는 촬영을 하시고 우울증일 때는 촬영을 하지 못하고 휴식기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영화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자신이 조증일 때 그런 걸 잡는 거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이 9월부터 12월이다. 그러면 그 보통 오랫동안 병을 앓은 분들은 그런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주기가 약간 조증의 주기다 이렇게 맞춰서 왜냐하면 우울증이 오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로 갖게 되고 또 잠을 많이 자고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증일 때 그런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우울했고요. 겨울에 조증이 올라왔었는데 네. 자신이 조증일 때를 언제인지 알게 되면 그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질병이 당뇨나 뭐 이제 당뇨도 뭐 소아당뇨 뭐 제1형, 2형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을 하시잖아요. 뭐 스스로 자가로 이제 주사제도 맞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울증도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느낄 수 없다면 주변의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 사람의 패턴이나 주기 이런 때쯤이면 보통은 보통은 우울증이 나오고 뭐 봄이 되면 우울증이 심해진다, 뭐 가을이 되면 조증이 심해진다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전문의와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좀 파악하고 있다면 사회생활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밤샘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조울증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면 패턴도 정해진 시간으로 8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이런 게 중요한데 조울증 환자들이 뭐 부득이하게 영화 배우여서 촬영을 하시면서 계속 밤을 새고 이러면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정찬우 씨도 최근에 공황장애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정찬우 그 컬투쇼에서 항상 즐겁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뭐 이제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어서 전혀 몰랐는데 소속사 측에서 밝히기는 어 그간 당뇨와 이명 증상을 알아왔고 정찬우는 최근에 조울증까지 심각해져서 공황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아 더 이상의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컬투 엔터테인먼트 측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찬우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뵀을 때 이런 조울증을 앓는다든가 공황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멀쩡하셨어요. 네. 그만큼 본인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겠죠. 이제 뭐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본인 컨디션 조절을 하고 녹화가 있거나 방송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번 주제 위에서 어 국내 연예인들 분 중에 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하고 찾아보는 중에 가수 휘성 씨가 자신이 조울증을 가졌다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네. 조울증이라고 병명을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경계선 인격장애, 여전히 난 ING.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 난 사실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적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과연 맞을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정신질환을 어떤 병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도 진행 중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네, 이 글이 SNS를 통해서 올려진 글인데 정말 최근에 올린 글인가 봐요. 네, 10월 달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자 그 뒤에 또 글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떤 병인지 직접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이 글을 두고 네티즌들이 추측하기로는 지난 10월에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안타까운 그 김성수라는 피의자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수사를 받자마자 이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또 가수 희성 씨가 글을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면서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최근 정신질환 환자분들의 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대중들이 안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울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조울증 환자로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선 이게 모든 조울증 환자분들이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그 많은 대중들이 조울증 환자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먼저 갖게 돼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울증 아무리 이렇게 조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심하다 해도 자신의 그 이성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그 정신 질환자의 그 병을
부각시키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어 정상적인 이제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 환자 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공식적으로 수치를 낸 건 아직 없어요. 어떻게 더 정신질환 환자가 그런 강력 사건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신질환,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다 포함해서 정신질환 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성이나 의지를 갖고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 본인이 그런 폭력성, 그런 잔인함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병이 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그냥 자극이나 이런 요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미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재된 뭔가의 원인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폭력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현병 환자 모씨, 우울증 환자 이런 식으로 딱 그 제목을 달잖아요.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다는데 그거는 살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기사화해서 메인 타이틀로 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 어떤 그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일반인보다는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질환 환자분들이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극히 일부인 사람들인데, 그 일부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도 정신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에서 입장문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에서는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심신미약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정신질환이 감형 수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심신미약의 결정은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은 곧 심신미약을 이야기하는 동일선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봉지기 협회는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로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잘못된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협회가 말했던 것처럼 어 이런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서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을 이야기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질병을 앓는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낙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 얘기로 굉장히 길게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아까 그 휘성 씨가 이 SNS에 올린 글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경계선 인격 장애 굉장히 많은 병들을 갖고 있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울증인 분들이 불면증 겪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조울증이 되면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수년간 지속됐을 때 성격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인격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한 조울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만 하는 건데 연예인분들이 이처럼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일반인 분들도 본인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가족이 그걸로 고통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사실 주변에 그런 환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회복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조울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조울증이 자신에게 그 영감을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런 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약 복용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약물 복용을 하셔서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영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더 길게 오랫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제 국내 조울증으로 고통받는 치료 중인 또 스스로 밝힌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여러분이 만약 조울러이고 아직 자신의 병을 남에게 밝힌 적이 없다면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내어 밝혀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설 수 있지만 자신을 더욱 이해해주며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주는 사람이 곁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울증에 걸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병도 아닙니다. 조울증 환자들을 향한 거부감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다면 한국 사회가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내 조울증 환자들의 미투 운동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